제가 제 몸값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연봉이었던 제가 연봉이 좀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K모 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행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반 우리 가시는 음식점들이나 술집들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직접 방문을 드려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주류가 있는지, 없으면 주류를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가게 곳곳에 포스터라든지 제가 다니던 회사의 홍보물들을 부착하는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판촉 행사라든지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천만 원 되는 연봉이 지금은 연봉이 3억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이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왕 영업을 할 거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봤더니 3대 영업의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 세일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 세일즈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보험 세일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세일즈 중에 처음 시작한 게 외국계 보험사에서 일을 처음 시작한 거였습니다. 외국계 보험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보험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그런데 저는 제가 자산관리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경험이 참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큰 돈이 나가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구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보험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인 갈증이 뭐였냐면 투자적인 갈증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싶은데 나는 판매해 줄 수 있는 상품이 보험회사의 연금이나 이런 상품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금 상품은 당연히 좋은 상품이지만 장기 투자로 운용할 때가 거의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중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건 열외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증권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 관련된 서적만 수백 권을 읽은 것 같고요. 관련된 강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금융 관련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로 투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한 중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문을 드리는 거죠. 그 자문에 대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연봉이 좀 높아지게 된 거고, 관리해드리는 클라이언트 분들이라든지 관리 자산이 꽤나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도 그에 따라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 투자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 있고요. 증권투자상담사, 요즘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퇴직연금을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판매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수료한 금융 관련된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금융 관련된 컨설팅을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든지 증권, 주식투자,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의 니즈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고 그 자금에 대한 운용까지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해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관리하고 있는 자산 금액도 꽤나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봉이 조금 인상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 일을 하실 거라고 하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한테 자기 적성에 맞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 적성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직종들이 있고, IT 업종 하시는 분들, 패션 뷰티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그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사업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직장인 월급만 받아서는 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작은 부자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부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자산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의 부자까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부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만드셔야
조금 더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의 귀천은 당연히 없고요. 자기가 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 일에 매진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요즘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강의나 책이나 전자책 등으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졌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 혹은 자기의 직종에 맞는 것들을 어떠한 컨텐츠나 아이템, 유튜브를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되고,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자책을 내서 자기가 직접 일해오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녹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를 할 때 조블리라고 하는 강의해주시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업보다도 추가적인 사업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가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 몸값을 제가 10배 이상 높일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자기만의 그런 능력들 잘 발휘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